남들이 다 생각하는 그런 거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이제 그 부분은 졸업을 하실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다. 이걸 알고 나서 많은 통찰을 깨우쳤다. 이 전략을 써서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3천만 원을 만들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사업의 페이스메이커 베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업이나 부업 의지는 활활 넘치는데 과연 내가 어떤 아이템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잘하는 거?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구매대행, 무자본 참여, 공동구매 등등등 되게 많은 영상들을 찾아보시면서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여러 방법으로 아마 검색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들을 남들 다 하는, 남들이 다 생각하는 그런 거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이제 그 부분은 졸업을 하실 때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업과 부업을 하면서 제 스스로 터득한 어떤 방법 2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게 정말 미친 치트키예요. 장담하건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이거를 내거타 하신다고 하시면 하루에도 정말 여러 개 사업 아이템을 찾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바로 수익화까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 치트키가 완전히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빠른 시장 조사를 하는 게 사실 저의 취미예요. 저는 그걸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고 실제로 제가 2번째 소개해드릴 방법으로는 이 전략을 써서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3천만 원을 만들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례로 다 하나하나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방법을 제가 정부 지원 사업 강의하는 행크에듀 교육 사이트에 카페가 있어요. 행복재테크라고. 거기서 창업 칼럼을 작성을 한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다. 이걸 알고 나서 많은 통찰을 깨우쳤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들도 이 방법을 알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그럼 바로 사업 부업 아이템 찾는 이 미친 치트키 2가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고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부연 설명 팁까지 영상 마지막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영상으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문제임을 파악하라. 이 말 뭔가 뻔하게 들리시나요? 그럼 제가 바로 질문해 볼게요. 자,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뭔가 불편했거나 찝찝했거나 아니면은 기분이 상했거나 뭔가 의문이 생겼거나 이것 때문에 복잡해졌거나 고민이 생겼거나 하는 부정과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기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이렇게 물으면 이러실 수 있어요. 난 없는 것 같은데? 자, 물론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불편이고 문제임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문제인 것을 포착할 줄을 모릅니다. 대부분 넘겨버리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업 아이템을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 있었던 얘기 하나 드릴까요? 어제는 제가 창업을 해보고 싶은 아이템이 있어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만났던 업체 미팅을 다녀왔어요. 그 업체의 아이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시장 조사를 해봤죠. 거기서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 수요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 수요에 맞춰서 조금 더 타겟을 뾰족하게 하고 시장을 좀 더 구체화하면 지금보다 높은 수익성으로 훨씬 더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저는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도 어제예요. 제가 밖에서 길거리 음식을 사 먹는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결제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좌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딱히 QR코드도 없고 보니까 이렇게 두리번 하다 보니까 계좌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좌번호를 이제 입력해가지고 입력을 하려다 보니까 나는 손도 여러 가지 들고 있고 입력하는 것도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때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QR이 없는 매장에서 내가 정말 이 계좌번호만 보고 바로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그것도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이것도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제가 이제 장기 해외여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말 크게 불편한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없을까 찾아봤는데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에서 조금만 더 바꿔가지고 내가 아닌 나와 유사한 다른 타겟으로 한번 비틀어 보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에서 조금 더 디벨롭할 수 있고 내가 후발주자지만 타겟을 바꿔서 새롭게 뾰족하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의 틈이 보이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정말 그냥 어떤 특별한 아주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 불편, 찝찝한 거북함, 고민, 등등등 약간의 부정이 포함된 석연치 않은 것들이 포함된
것들의 포인트를 잡아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를 찾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찾았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까요? 이것까지 제가 가르쳐 드려야겠죠. 문제를 찾은 후에는 첫 번째 하실 일이 이것이 다수의 문제임을 파악해야 합니다. 나 혼자 불편한 거면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와 유사한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두 번째, 기존의 솔루션 경쟁사를 파악한다. 세 번째, 기존 솔루션의 시장 반응과 돌파구, 차별성을 찾는 데입니다. 이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 차별성을 생각한다. 자, 2번, 3번, 4번이 계속 연결돼요. 이거는요, 사실 아주 간단하게 몇 시간만 조사해도 파악할 수 있어요. 경쟁사를 사용한 적 있던,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던 고객의 리뷰, 고객의 블로그 자료 이런 것들을 쫙 찾아보시면 그들을 만족시켜주는 것과 만족시키지 못하는 요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요소들을 내가 제공할 수 있으면 고객들은 훨씬 더 나은 서비스인 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통과하면 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보물상자에 딱 넣어놔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디벨롭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조금 더 시장성이 있다고 하면 아이디어를 진짜 사업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또 거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 거예요. 1번이에요. 문제가 문제임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깨달아도 이거 메모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메모하는 습관 꼭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길었어요.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포착하고 연결하고 제안하라. 이게 각각이 아니에요. 한 세트로 봐주셔야 돼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한 10여 년 전쯤 알게 된 참 멋지다고 생각하는 지인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작은 조그마한 소품샵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기업들과 협업하고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해가지고 직원만 몇십 명 거느리고 계시는 그런 대표님이 되셨는데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거를 배웠어요. 제가 느낀 그분의 특장점 5가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게라도 빨리 실행합니다. 자, 세 번째,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보완합니다. 네 번째, 기회를 포착하고 사업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제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것들은 사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1, 2, 3번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장하는 거를 보면서 정말 이 관건은 4번, 5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말 많은 거를 깨달았죠. 무슨 말인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제가 바로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던 아니면 어느 회사의 대표건 고객이건 누군가를 만날 때는 그들의 대화에 집중하고 그들의 대화 속에 원하는 것을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바로 그 수요, 니즈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이때부터 내 고객이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의 요구를 정확히 조사하고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실현시켜 주는 것. 다시 말해 대화나 상황 속에 기회를 포착하고 이것을 사업으로 연결해서 제안해서 수익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혹시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데요? 자, 내가 없으면 해결 역량이 있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죠. 그럼 그 사람한테는 다른 수익화를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수요자에게는 빠르고 확실하게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제가 아는 그분은 단계 성장해서 지금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느낀 그분은 정말 제안을 밥 먹듯이 해요. 정말 진취적이고 실행해요. 뭔가 생각하고 말한 건 다음 날에 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루어낼 때까지 도전해요. 엄청난 거예요. 자, 이분의 이런 사업으로 연결하고 제안하는 거를 제가 이제 본받기로 결심하고 저 또한 이 방법을 써서 부업으로 3천만 원을 번 경험이 있는데요. 바로 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참 친하게 지내던 외부 실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이랑 제가 회사를 관두고도 되게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업계를 떠난 이후에도 그분과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 실장님을 간만에 보기로 하고 약속 날짜를 잡았는데 약속 당일에 갑자기 그 전 미팅이 좀 늦게 끝난다고 어떤 가구 브랜드 매장으로 오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멀기는 하지만 일단 그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실장님이랑 그 회사의 대표님
대표님이랑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인사를 나눴지만 저는 사실 그 대표님 처음 뵙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옆에서 앉아서 얘기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회사의 문제점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그 문제를 알고 계시고 이거를 고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약간 이거 기회일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제가 그 이후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어요. 현재 대표님이 느끼는 문제,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진 것들, 리소스, 자원, 활용할 수 있는 특장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 시작했죠. 저 혼자지만 정말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즐겁게 얘기를 한 후 집에 돌아가면서 제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나는 이 문제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를 딱 고쳐주면 이 회사가 정말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어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후에 이제 남자친구도 좋다 우리가 되든 안 되든 한번 제안해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자마자 아이패드에 이 회사가 가진 거 이런 것들을 쫙 정리를 했고, 이 회사가 이렇게 리브랜딩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쫙 썼었어요. 사실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알려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리브랜딩을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리브랜드를 해서 물론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고객한테 훨씬 더 가치를 주는 브랜드가 된다고 하면 이전보다 훨씬 높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에 그냥 정말 휘갈기듯이 그 앞으로의 계획, 리브랜딩 계획을 쓰고 나서 제가 실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실장님, 제가 이 업체를 만나고 와서 이런 문제가 너무 명확히 보였는데 기회가 되면 대표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실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셨냐면, 박 대표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하던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정말 이런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안서를 정말 꼼꼼히 쓴 다음에 이제 대표님한테 보여드려야지 약간 이랬는데, 그때가 이제 주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일 월요일에 알고 보니까 그 대표님이 제 사무실이랑 옆동에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월요일 날 제 사무실을 완전 어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해가지고 그 아이패드에 휘갈려서 썼던 그것들을 들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일단은 이제 던킨도넛에 앉아가지고 실장님, 대표님, 그리고 대표님 사모님도 그때 이동하다가 같이 계셔가지고 넷이서 만났는데, 제가 이 브랜드의 문제는 이거고 지금 가진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리브랜딩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날 대표님이 저를 신뢰하시고 프로젝트를 주셨습니다. 총 3천만 원의 작업비를 받았고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제 본업이 아닙니다. 부업으로 3천만 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 경험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사업으로 연결하고 제안하는 거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팁 드린다고 했죠?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미술을 전공해서 그런지 조금 관찰력이 좀 더 남들보다 높은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호기심을 갖는 연습을 또 하기도 합니다. 관찰력과 호기심은 사업 아이템을 찾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작은 불씨가 되어줘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문제도 이게 문제임을, 이게 불편임을, 이게 고민임을 알아차릴 줄 아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궁금증을 시작으로 넥스트 스텝을 밟아가면서 사업을 디벨롭 시키는 것. 자, 그리고 또 하나 팁 드릴까요? 여기서 좀 똑똑하신 분들은 바로 눈치채셨을 거예요. 제가 어떤 관점으로 방금 사례를 말씀드렸나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제 사례, 그리고 좀 전에 타인의 사례로 말씀드렸어요. 사업 아이템은요, 내 경험, 내 불편, 내 니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 지인, 그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 그분이 대화의 맥락 속에 약간의 불편, 약간의 고민 이런 거를 말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하실 거는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고민이네? 이게 불편이네? 이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네? 그럼 이걸 아이템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를 한번 빨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실제로 있는지, 시장성이 있는지, 제가 아까 짧지만 빠르게 요 시장 조사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내다 보면요. 더 이상 사업 아이템은 새로 나올 게 없지 않아? 이미 꽉 차 있지 않아? 뭐 새로울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업 아이템이 무궁무진하게 계속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꼭 내 것화 하세요. 매일 매순간 나에게서 그리고 타인에게서 사업 아이템을 발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아이템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수익화까지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그래도 약간의 연습이 필요해요. 이 포착하는 연습, 알아차리는 연습이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약간의 연습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고수의 방법이라면 다음 영상은 여러분이 이런 트레이닝이 익숙해지기 전 좀 더 빨리 그리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저는 진짜 아이템을 찾는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비즈니스 모델 찾는 방법을 놓치기 싫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